아프리카에서는 모든 승리에 포효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와 치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어떤 이들은 침묵, 전략, 인내를 통해 살아남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야생의 세계들은 생존이 단순히 가장 강한 자만이 아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단합된 자에게 속하는 세계를 탐험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기. 태양이 수평선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면서 건조한 공기가 파도처럼 진동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황량해 보이는 케냐 초원지대는 마치 지구가 다음에 올 것을 대비하는 것처럼 긴장감으로 들끓습니다. 타오르는 햇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의 절벽 뒤로 떨어지면 마사이 마라는 변모합니다. 눈부신 섬광은 구리와 호박색 음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더위 속에 미동도 없이 매달려 있던 먼지는 이제 시원한 바람 속에서 나른하게 춤을 춥니다. 무대는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누를 쫓는 사자와 가재를 쫓는 치타의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찬 추격전은 점차 수그러들고 보다 신중하고 미묘한 움직임으로 대체되지만 야생의 근본적인 법칙인 생존 아니면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날것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교활함, 속도, 인식을 통해 번성하는 작은 포식자들의 시대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그러한 생물 중 하나가 검은등 자칼입니다.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뾰족한 귀와 조심스러운 눈을 가진 여우 같은 모습일 뿐이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는 섬세함과 회복력의 달인입니다. 개과에 속하는 육식동물인 검은등 자칼은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전역의 광대한 지역을 배회합니다. 광범위한 분포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평균 무게는 80기에 기베할 26파운드 사이며 몸길이는 약 70 하미센셈 켈렐 33인치, 꼬리 길이는 약 25cm 10인치입니다. 아프리카 최상위 포식자들의 그림자 속에서 왜소하지만 거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작다는 것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작다는 것은 더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작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틈새에서 생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양이 갈라지고 먹이가 부족한 건조한 사바나에서 자칼은 살아남습니다. 더 큰 포식자는 큰 식사와 넓은 영역이 필요하여 크기를 유지하는 반면 자칼은 빵 부스러기로 살아남지만 결코 거지가 아닌 언제나 자신의 권리로 사냥꾼입니다. 가장 시각적으로 뚜렷한 특징은 목에서 꼬리까지 뻗어 있는 검은색 줄무늬로 몸의 황금색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단순한 색 구성표가 아니라 기능적인 도구입니다. 마른 풀과 수풀지대에 얼룩덜룩한 빛을 배경으로 이 패턴은 실루엣을 분산시켜 눈이 보기도 전에 사라지게 합니다. 그들의 외모는 진화적 개선의 시작일 뿐입니다. 큰 삼각형 귀는 가장 희미한 움직임의 떨림까지 포착하기 위해 회전합니다. 더 큰 동물의 청력을 벗어나는 고주파 소리는 자칼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마른 풀 표면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딱정벌레나 굴을 파는 설치류는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야간 적응된 눈은 그림자를 꿰뚫어 새벽, 황혼, 심지어 보름달 아래에서도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냄새는 자칼의 세계에서 언어입니다. 먹이를 찾아 안내하고 위험을 경고하고 친족과 연결합니다. 수풀 속에 남겨진 단일 냄새 흔적에는 그 뒤에 남겨진 개인의 나이, 성별, 식단, 기분 등 우주의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바나 생명의 그물에서 검은등 자칼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사회 구조입니다. 사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자랑하고 하이에나는 낄낄거리는 무리를 지배하는 반면 자칼은 더 친밀한 평생, 일부일처제, 유대를 선택합니다. 수컷과 암컷은 짝짓기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생존 파트너로 서로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영역을 설정하고
맹렬하게 보호하고 냄새 마커로 신중하게 매핑하고 협력하여 새끼를 키웁니다. 그들의 영역은 이 6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이빨로 방어될 뿐만 아니라 청각적 경고를 통해 방어되는 공유된 요새가 됩니다. 울부짖음, 으르렁거림, 낑낑거림은 발톱만큼이나 실제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기의 꼬리 끝에 짝짓기 시즌이 되면 암컷은 굴을 선택하거나 파냅니다. 때로는 버려진 땅돼지 굴이나 암벽의 구멍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땅의 안전 속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멀고 완전히 의존적인 이 작은 생물들은 9의 10일 이내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4주차가 되면 강아지는 고형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매끄럽지만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한 부모가 사냥을 하는 동안 다른 부모는 새끼를 지키거나 먹이를 토하여 먹입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위한 비상 은닉처인 얕은 은닉처에 근처에 먹이를 숨겨둡니다. 놀랍게도 이전 시즌의 자녀인 더 나이 많은 형제자매는 종종 뒤에 남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가능한 한 빨리 둥지를 떠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보호자와 도우미가 되어 굴에 먹이를 가져다주고 강아지와 함께 놀아줍니다. 협력적 번식이라고 하는 이 행동은 개과 동물에서는 드뭅니다. 그것은 작은 육식동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수준의 사회적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자칼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잡식성이며 땅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식단을 적응시킵니다. 힘든 달에는 딱정벌레, 메뚜기, 흰개미, 작은 파충류, 떨어진 과일, 심지어 시체까지 먹습니다. 음식 공급원 간에 전환하는 능력은 생존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그들의 날씬하고 운동적인 체격과 날카로운 정신은 공격을 조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린 영양이나 땅새와 같은 먹이를 쫓을 때 작은 종종 측면 기동으로 협력합니다. 한 사람은 미끼 역할을 하여 키가 큰 풀 속에 숨어있는 기다리는 파트너를 향해 먹이를 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 이상을 요구합니다. 계획, 위치 선정,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냥을 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지켜봅니다. 그들은 사자, 치타, 하이에나를 계산된 관심으로 관찰합니다. 포식자가 사냥을 포기하거나 싸움이 너무 오랫동안 방해하면 자칼은 무모하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활성 사냥터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큰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으르렁거리거나 짖거나 쏜살같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포식자가 쫓아오면 두 번째 자칼이 잽싸게 달려들어 한 조각을 잡습니다. 이 기만 행위는 대담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동물에 필적하는 지능의 전시입니다. 검은등 자칼은 기회주의자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메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계절, 위치, 기회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큰 먹이가 이동하거나 부족해지는 건기에는 자칼은 겸손한 잔치, 즉 들쥐, 덤불토끼, 돌 아래 숨어있는 도마뱀, 잎이 아래 기어다니는 곤충, 심지어 바람에 떨어진 과일로 번성합니다. 아무것도 묵살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장되고 버려진 살인 시체조차도 그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시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자칼에게는 뜻밖의 횡재입니다. 기회가 생기면 자칼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린 영양이 무리에서 벗어나거나 땅새가 너무 오래 날아오르면 자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맹렬한 대결을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산과 팀워크로 보완합니다. 이는 어린 가재를 표적으로 삼는 것과 같이 확률이 불리해 보이는 복잡한 사냥에서 가장 분명합니다. 그러한 조정된 노력에서 한 자칼은 운전자의 역할을 맡아 먹이를 제어된 방향으로 쫓고 쫓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매복하기에 완벽한 순간까지 참을성 있게 위장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 타이밍, 의사소통이 필요한 전략으로 이러한 작은 포식자와는 흔히 관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은 등자칼은 놀라운 일관성으로 이를 실행합니다. 사냥을 하지 않을 때도 자칼은 여전히 관찰합니다. 더 큰 포식자인 치타 표범, 하이에나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기회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칼은 치타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타로부터 배우기 위해 지켜봅니다. 치타가 지치거나 방해를 받아 사냥을 포기하면 자칼이 들어가 남은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유연성은 용감함과 빠른 탈출 전략과 결합되어 다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원에 자칼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자칼이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짖거나 빙빙 돌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포식자를 잠시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뒤이은 혼란 속에서 고기 한 조각이 낚아채집니다. 나타났던 것만큼이나 빨리 자칼은 턱에 음식을 넣고 폭력이 아닌 재치로 승리를 거두며 사라집니다. 태양이 수평선으로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마사이 마라는 주황색과 금색의 캔버스가 됩니다. 초원은 불씨처럼 빛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멀리서 반짝이고 공기는 밤에 깨어나는 곤충들의 짹짹거리는 합창으로 가득 찹니다. 아름답지만 땅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른 계곡의 솟아오른 언덕에서 표범 가족이 갈대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란 3마리의 새끼는 최근 사냥한 어린 가재를 보호적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바로 알려진 그들의 어머니는 나무 라인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으며 지형을 스캔합니다. 그녀는 사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 곳에서의 사냥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동쪽의 키 큰 풀밭에서 4개의 실루엣이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2마리의 성인 자칼과 그 뒤에 꼬리를 무는 2마리의 호기심 많은 새끼. 그들은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유령과 같습니다. 발이 풀밭을 간신히 스치고 몸이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살이 찢어지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훈입니다. 부모는 표범의 영역으로 맹목적으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연구합니다. 그들은 헤어집니다. 한 부모는 가시덤불 주위를 돌며 숨겨진 접근 방식을 찾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서 그것을 반영합니다. 빛이 바래고 그림자가 움직여 그들의 움직임을 가립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왔던 것처럼 빠르게 그들은 표범이 아니라 식사를 공격합니다. 갑작스럽고 조율된 움직임으로 그들은 잽싸게 앞으로 달려들어 사냥에 남은 것을 잡고 덤불 속으로 후퇴하여 그들 사이에 고기를 끌고 갑니다. 허를 찔린 표범 새끼는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침묵하고 충격을 받아 황혼 속에서 빛나는 황금빛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들의 표정은 경이로움과 좌절감이 뒤섞인 것입니다. 자칼에게는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폭력도 대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떠났고 화려함보다 섬세함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생의 리듬을 이해합니다. 자칼은 맹목적으로 위험에 돌진하지 않고 계산하고 적응하며 살아남습니다. 지배와 맹의를 미화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조용한 모순입니다. 그들은 언제 숨고 언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 단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잔인한 힘이 종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바나에서 검은 등자칼은 정밀성, 파트너십, 전략적 생존이라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인내를 추구합니다. 태양의 마지막
황금빛 광선이 언덕 너머로 후퇴하면서 사바나는 보라색 침묵 속으로 식습니다. 멀리서 누는 물을 향해 밤의 행진을 시작하고 발굽은 마른 흙에 속삭입니다. 표범 새끼는 여전히 주둥이에서 신선한 피를 핥으며 어머니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의 조용하고 숭고한 시선에는 새로운 교훈의 흡수가 있습니다. 힘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근처에서 자칼 가족이 훔친 식사를 나눕니다. 으르렁거림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각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갑니다. 그것은 관찰, 계획, 찰나의 타이밍을 통해 얻은 식사입니다. 그것은 인내의 교훈이며 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제와 협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생존의 위대한 극장에서 울부짖는 사자, 질주하는 치타와 같은 극적인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자칼과 같은 생물의 조용한 전략이 그들이 해마다, 세대마다 계속 남아 땅의 DNA에 기록되도록 합니다. 마사이 마라 초원은 케냐 남부에 펼쳐져 있으며 전설, 숨막힐 듯한 이주, 자연의 날것의 광경이 있는 곳입니다.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누들이 고대 본능과 더 푸른 목초지라는 약속에 이끌려 평원을 가로질러 돌진합니다. 그들은 위험한 마라 강을 건너고 일부는 악어가 들끓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다른 일부는 쇄도 속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웅적인 여정은 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청소동물과 포식자 모두에게 풍족함의 시작입니다. 죽는 모든 동물에 대해 새로운 생태학적 기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물도 독수리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사바나에서 가장 오해받는 동물 중 하나인 독수리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갱신의 주체입니다. 그들은 생태계의 균형에 중요한 자연의 위생 관리자입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력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패 냄새가 바람에 실려 가기도 전에 독수리는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단일 시체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수십, 때로는 수백 마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날개를 갑자기 퍼덕이며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내려옵니다. 그들의 잔치에 혼란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그 역할에 놀랍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위산은 동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탄저병, 콜레라, 심지어 광견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원균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질병은 독수리의 장에서 무해하게 됩니다. 종종 끔찍하게 보이는 그들의 대머리 머리와 목은 실제로 영리한 적응입니다. 깃털이 없으면 썩어가는 고기나 박테리아가 달라붙을 것이 없습니다. 먹이를 먹은 후에는 깨끗하게 감염되지 않고 날아갈 준비가 됩니다. 차보의 황금 평원에서 전박이 하이에나 3마리가 시체, 즉 나이 때문에 쓰러진 늙은 코끼리의 몸 주위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드문 식사이며 하이에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가벼운 바람이 붉은 먼지를 모래 위로 휘젓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낮은 천둥처럼 울립니다. 근처에 사자가 없습니다. 표범도 없습니다. 다른 위협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롭게 먹습니다. 수많은 소규모 접전의 흉터를 지닌 그녀의 얼룩덜룩한 코트는 코끼리의 거대한 허벅지에 턱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동반자들은 배, 어깨와 같이 더 부드러운 부분에 집중합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용서할 수 없는 세상에서 거의 주어지지 않는 순간을 음미하며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사바나에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희미한 그림자가 갈라진 땅을 가로질러 깜박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 그런 다음 수십 개. 독수리. 그들은 좁은 원을 그리며 아래로 나선형으로 내려옵니다. 흰등 독수리, 루이펠 독수리, 위대한 수염수리. 그들은 착륙하지만 아직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이에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계산 때문입니다. 어린 하이에나가 으르렁거리며 한 그룹으로 뛰어듭니다. 새들은 잠시 흩어졌다 다시 착륙합니다. 이번에는 몇 피트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장점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옵니다. 하이에나 한 마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물러납니다. 독수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회입니다. 늙은 새는 대담하고 잽싸게 코끼리의 부드러운 배를 향해 돌진합니다. 갈고리 모양의 강력한 부리가 살 속에 꽂혀 찢습니다. 다른 하나가 뒤따릅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하나가 뒤따릅니다. 순식간에 땅이 움직임으로 분출됩니다. 날개가 퍼덕거리고 부리가 찢어지고 먼지가 일어납니다. 하이에나는 너무 늦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돌진하고 찰싹거리지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깃털이 공기를 휘젓습니다. 비명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하이에나 한 마리가 다리에 쪼여 뒤로 비틀거립니다. 다른 하나는 날개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무력하게 회전합니다. 결국 싸움은 피가 아니라 항복으로 끝납니다. 하이에나는 빈터 가장자리로 후퇴하여 음식이 한 입 한 입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독수리는 빠르게 소비하고 각자는 접근을 위해 싸우고 머리가 다이빙하고 일어나며 피로 붉어집니다. 멀리서 하이에나의 숨소리는 무겁습니다. 그들의 눈은 체념합니다. 전투는 힘으로 진 것이 아니라 숫자로 진 것입니다. 타이밍에, 끊임없는 끈기에, 그것은 사바나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한 생물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정오에 자결하는 케냐 사바나에서 가장 큰 나무조차 태양에 타는 듯한 광선으로부터 구호를 제공할 수 없는 곳에서 침묵 속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멀리 떨어진 덤불 아래에서 잠자는 사자도 아니고 황혼의 안전을 기다리는 표범도 아닙니다. 대신 황금빛 풀밭에서 자연의 가장 예상치 못한 포식자 중 하나인 아프리카 들개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와 놀라움에 의존하는 반면 들개는 넓은 대낮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태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감히 사냥하는 몇 안 되는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밝은 페인트에 혼란스러운 튀김과 같은 코트는 열린 지형에서도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들의 거대한 귀는 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그들의 폐와 심장은 폭발적인 힘보다는 지구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팩은 12마리입니다. 조타실에서 우세한 수컷과 암컷이 앞서 나아가 평원을 스캔합니다. 그들의 유대는 단순한 생식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술적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모든 움직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고 메아리 됩니다. 멀리 낮은 덤불의 그늘 아래에서 작은 가젤 무리가 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표적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으며 취약합니다. 아무도 짖지 않습니다. 아무도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긴급함도 없습니다. 개들은 수학적 정밀도로 펼쳐집니다. 셋은 풍상 쪽에서 직접 전진합니다. 바람 아래 냄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다른 개가 원을 그리며 말굽의 측면을 형성합니다. 그들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 개인은 체스 게임에서 조각처럼 한 명령을 기다리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 하나. 순식간에 조용한 평원이 분출됩니다. 팩이 앞으로 돌진합니다. 가젤은 혼란 속으로 뛰어들지만 개는 목적 없이 돌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종하고 분할하고 고립시킵니다. 세 마리의 가젤이 나머지에서 분리됩니다. 이것은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치타는 불꽃과 함께 달리는 반면 들개는 석탄처럼 타오릅니다. 꾸준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몇 킬로미터 동안 그들은 쫓습니다. 한 번에 돌진으로 죽이기에는 충분히 빠르지 않지만 먹이를 쓰러뜨릴 만큼 충분히 빠릅니다.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팩이 수렴하면 침묵과 협력 속에서 수렴합니다. 살인은 깨끗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는 것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고기에 대한 싸움은 없습니다. 알파 짝이 먼저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룹이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더 나이 들거나 부상당한 구성원이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적은 어린 개들이 차례를 받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칭찬할 만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야생에서는 시간이 짧고 위협이 많습니다. 이미 독수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열을 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이에나가 신선한 피 냄새를 맡고 이동합니다. 팩은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이에나가 잔치가 끝나기 전에 도착하면 대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팩은 큽니다. 그들은 특히 죽인 모든 칼로리를 설명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뼈조차 골수를 위해 부서집니다. 모든 물기는 생존입니다. 사바나에서 점심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분 동안 가혹한 푸른 하늘 아래에서 아프리카 들개는 대낮 승리의 희귀한 영광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덮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밀함이나 매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열린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잔인한 힘이 아니라 단결에 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협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독한 암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술가입니다. 그들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끊임없이 내리쬐고 그림자가 짧아지고 독수리가 점점 더 낮게 표류하더라도 이 페인트 칠한 늑대는 낮의 주인, 전략의 챔피언인 초원을 가로질러 침묵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생존이 매일 협상되는 이 가혹한 땅에서 아프리카 들개는 협력, 충성심, 계획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으르렁거림도, 포효도, 가슴을 치는 과시도 없습니다. 목적에 조용하고 정확한 발레일 뿐입니다. 그들은 행성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이 죽이기 때문이 아니라 덜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린 빛 속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씁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하지만 훌륭함으로. 사바나는 다른 세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능, 회복력, 협력에 대한 조용한 교훈은 놀라울 정도로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동물의 생존 전략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이 여정이 여러분을 감동시켰다면 지평선 너머에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